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지에서 본 익숙한 글씨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공지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보다 먼저 글씨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또박또박 조금은 힘을 주어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한 줄을 읽는 동안 30년 전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눈이 먼저 알아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흔적 하나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멈춘 시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은빛마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땡소리가 났습니다. 10층을 눌렀습니다. 제가 사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지문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공지는 자주 붙었습니다. 관리비 안내, 공사 일정, 분리수거 방법,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대충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글씨였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컴퓨터로 인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조금은 힘을 주어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글씨인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공지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 소독 작업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독 안내였습니다. 별 내용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이 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층, 4층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지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기억자가 특이했습니다. 살짝 각이 졌습니다. 똑바르지 않고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이응도 완전한 원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찌그러진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특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오래전에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미정이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미정이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또박또박 썼습니다. 힘주어 눌러 썼습니다. 기억자가 기울어졌습니다. 이응도 찌그러졌습니다. 설마 이 글씨가 미정이 글씨일까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건 미정이 글씨였습니다. 땡소리가 났습니다.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정이일까요? 정말 미정이일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2장. 너무 닮은 흔적. 미정이를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자리가 옆이었습니다. 금방 친해졌습니다. 미정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해지니 다정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먹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같이 집에 갔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미정이는 글씨를 예쁘게 썼습니다. 또박또박 썼습니다. 노트 필기가 깔끔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제 글씨는 흘려 썼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미정아, 너 글씨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근데 오래 걸려. 괜찮아. 예쁜데 뭐. 미정이는 노트에 쪽지를 썼습니다. 저한테 주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그런 쪽지였습니다. 저는 간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몰래 주고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미정이 글씨가 좋았습니다. 보면 미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친구였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갔습니다. 미정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빨리 취직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학교 생활이 바빴습니다. 각자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직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미정이 생각은 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정이는 기억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어디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추억은 아득했습니다. 미정이 얼굴도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글씨를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봤습니다. 미정이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글씨는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습관이니까요. 오래 써온 방식이니까요. 미정이도 그랬나 봅니다. 여전히 그렇게 쓰나 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미정이일까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착각이면 어떡하죠?
그냥 비슷한 글씨일 수도 있었습니다. 3장. 설마 하는 마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공지문을 봤습니다.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쓴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지문 있잖아요. 네. 소독 안내 말씀이세요? 네. 그게 손글씨더라고요. 누가 쓰신 건가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최근에 이사 오신 입주자분이 자원해서 써주셨어요. 이사 오신 분이요? 네. 한 달쯤 됐나? 공지문 컴퓨터로 출력하려는데 프린터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근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혹시 미정이일까요?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죄송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친구랑 글씨가 비슷해서요. 혹시 그 친구인가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직원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호에 사세요? 1005호요. 그분은 1105호세요. 바로 위층이네요. 위층이었습니다. 한층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김미정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맞네요. 김미정 씨 맞아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미정이었습니다. 제 친구 미정이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분 맞으시네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30년 만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인연이네요. 네, 정말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배를 눌러야 할까요? 망설여졌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기억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하지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만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4장. 문 앞에서의 침묵. 오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1층을 눌렀습니다. 한층 위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땡소리가 났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갔습니다. 1105호를 찾았습니다. 금방 찾았습니다. 제 집 바로 위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에 멈췄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누를까요? 만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요? 친구인데 말입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나야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오래되어 변했지만 익숙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나야. 은주야.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은주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50대였습니다. 짧은 머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미정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정아 저도 울었습니다. 미정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저도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야? 꿈 아니야?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나야.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알았어? 엘리베이터 공지문 봤어. 내 글씨더라. 알아봤어. 미정이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내 글씨 알아봤어? 응, 똑같더라. 변하지 않았어. 들어와. 어서 들어와. 미정이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5장. 늦지 않은 시간. 한참을 봤습니다. 말없이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응, 30년이야. 그렇게 됐네. 미안해. 연락 못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미안해.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남편 직장이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여기 이사 오면서 생각했어. 혹시 은주가 이 동네에 살까 하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응.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이 동네 출신이라고. 맞아. 여기서 태어났어. 계속 살고 있어.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정말 만날 줄은 몰랐어.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자주 생각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중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어. 너랑 있을 때가. 나도 그래. 그때가 좋았어. 왜 연락 안 했을까? 왜 찾지 못했을까? 서로 미안했습니다. 각자의 삶에 치여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30년이 아깝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만났잖아. 미정이가 웃었습니다. 응, 다행이야. 내 글씨 덕분이야. 그래, 변하지 않았네. 미정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아직도 이렇게 써. 공지문이었습니다. 연습한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여전히 예쁘게 쓰네. 제가 말했습니다. 습관이야. 못 고쳐? 고치지 마. 그래서 내가 알아봤잖아.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기억나? 우리 쪽지 주고받던 거.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기억나. 수업 시간에 몰래 주고받았지. 선생님한테 한 번 걸렸잖아. 맞아. 혼났어. 같이 복도에 나가 서 있었어. 웃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좋았어. 너랑 있으면 다 좋았어.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응. 저녁 준비해야 해. 그래. 근데 자주 보자. 약속해.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한층 차이잖아. 진짜 신기해.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나도. 기적 같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미정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미정이도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찾아와줘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층만 내려가면 됐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와 단골 카페에 갔습니다. 은빛마을 카페였습니다. 이제 자주 보자.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자.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자. 우리 잃어버린 시간 채우자. 응.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났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공지 한 장이 인연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미정이 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을 건너 찾아왔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알아봤습니다. 글씨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것입니다.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함께 웃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울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정을 이어가면 됩니다. 혹시 우리도 너무 오래 묻어두었다는 이유로 다시는 닿지 않을 거라 포기해버린 인연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알아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정말 끝난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도 주인이라 말하지 않은 물건 하나가 퇴근길 마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저 스쳐도 될 순간이었는데 왜 그날은 눈을 떼지 못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